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녁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온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먹는 저녁밥, 그 선택이 장수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73세 현역내과의사 정동근 박사는 불루전 장수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며 저녁 식사의 변화가 수명 연장의 비결이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100세 장수인들이 저녁밥 대신 먹는 음식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첫째, 공유 장수식단의 중심. 70대 동호회 회원 김봉수 씨는 평생 저녁 식사로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위험 경고를 받고 난 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저녁엔 렌틸콩 수프나 병아리콩이 들어간 미네스트로네 같은 요리를 주로 먹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석 달 만에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안정화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밥 안 먹으니 허전했는데 이젠 오히려 더 든든하고 편해요라고 말합니다. 정동근 박사가 언급한 블루존의 모든 지역에는 콩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사르데냐의 미네스트로네, 오키나와의 두부 요리, 로마린다의 렌틸콩 요리까지. 콩은 단백질, 섬유질, 항산화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고 했는데 콩은 우리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있죠. 잘못된 식습관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저녁에 육류 위주의 고지방 식사를 지속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는 신체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고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콩을 활용한 식사는 안정감을 줍니다. 콩 속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 안정에 기여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대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검은콩 등을 이용해 수프나 샐러드, 전골 등으로 구성해 보세요. 통조림보다는 불린 생콩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간은 최소화해야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콩류 식사는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틸콩을 양파, 당근, 샐러리와 함께 끓여 간단한 수프로 만들거나 병아리콩과 참깨 드레싱을 섞은 후 채소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저녁 시간이 건강의 시작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 달콤하지만 강력한 항산화 식품. 65세 여성 이정자 씨는 오랫동안 만성변비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일상에 큰 불편을 느꼈죠. 그러던 중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고구마 식단을 접하고 저녁밥 대신 고구마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졌고 속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정자 씨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라며 지금은 남편과 함께 고구마 식단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동근 박사는 오키나와 장수인들의 식단에서 고구마가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큰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쌓아온 것이 오래 간다는 의미인데 고구마도 그런 식품입니다. 단단한 뿌리에 담긴 영양이 천천히 몸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반면 저녁에 밀가루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야간에 식욕이 더 당겨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는 비타민 A, C, 칼륨, 섬유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눈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껍질째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 혹은 으깬 고구마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디저트처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저녁 고구마로 식사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단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채소나 요거트 등과 곁들이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장수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과 채소 지중해 건강의 핵심.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김혜숙 씨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지중해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녁 식사에서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기본으로 한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볍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전보다 덜 피곤하고 피부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정동군 박사는 그리스 이카리아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 블루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이 식사의 기본이자 건강 장수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빵, 채소, 올리브 오일로 구성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적포도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심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양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소와 함께한 올리브 오일 식사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저녁에 기름지고 짠 음식, 고기 위주의 식사를 선호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비만, 수면, 무호흡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저녁은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주고 심장과 소화를 동시에 돌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는 다양한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식초, 허브, 레몬즙을 더해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또는 가볍게 데친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사는 포만감은 높이고 위장은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이라는 점에서 장수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요거트와 베리류 장 건강과 면역력의 비밀. 서울 마포에 사는 70세 이영호 씨는 잦은 소화불량과 변비, 면역력 저하로 겨울이면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어느 날 딸의 추천으로 아침 대신 저녁에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넣어 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배가 덜 찬 느낌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지고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식사는 가볍지만 속은 든든한 느낌이 뭔지 알게 됐어요라고 말합니다. 정동군 박사는 로마린다와 이카리아 지역에서 요거트와 베리류가 저녁 식사로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염소유로 만든 전통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장 건강을 도와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이 더해지면 면역력 강화와 뇌 건강, 염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공자의 제자 증자는 몸을 닦고 덕을 쌓는 데 있어 음식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몸 안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요거트와 베리류는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과일 요거트는 대부분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고 인공 향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신선한 베리류를 직접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약간 더하거나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풍미도 살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녁 식사 대신 요거트 한 컵에 베리류 한 줌,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넣어보세요. 샐러드에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한 이 조합은 장 건강을 책임지고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겐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저녁 메뉴로 안성맞춤입니다. 다섯째, 견과류와 곡물 작지만 강력한 에너지 식품. 대전에서 정년퇴직 후 재능 기부로 시니어 요리 교실을 운영 중인 72세 박정호 씨는 수업을 마친 뒤 가벼운 식사로 견과류와 귀리를 섞은 뮤즐리를 즐겨 먹습니다. 그는 예전엔 저녁에 자꾸 군것질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식사하니까 이상하게 포만감도 오래가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정동군 박사는 블루존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와 미국 로마린다 지역에서 견과류와 곡물이 일상적으로 식단에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심장 건강, 두뇌 기능 유지, 만성 염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곡물은 통길이나 현미, 보리처럼 가공이 덜 된 형태로 섭취해야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유리하죠. 서양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단순한 삶에서 가장 건강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 없이도 소량의 견과류와 곡물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식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굳이 거창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저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며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곡물 역시 백미보다는 귀리, 퀴노아, 보리와 같은 잡곡을 활용하고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뮤즐리 형태로 우유나 식물성 음료에 섞어 먹거나 견과류와 곡물을 볶아 만든 에너지볼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저녁에 하나씩 꺼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날에는 바나나와 땅콩버터, 귀리를 섞어 간단히 한 끼를 대신해도 됩니다. 이런 간편식이야말로 연세 있는 분들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장수인들이 저녁밥 대신 선택한 5가지 식품, 즉 홍류, 고구마, 올리브 오일과 채소, 요거트와 베리류, 그리고 견과류와 곡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함 속에 건강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재료 없이도 매일의 저녁 식사를 조금만 바꾸면 건강은 물론 수명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동군 박사는 말합니다. 저녁밥을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저녁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이는 단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다음 날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노자는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활력, 10년 후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식단 변화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식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늘 소개한 음식 중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고구마를, 늦은 저녁 대신 일찍 먹는 샐러드 한 접시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오래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보다 생기 있게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저녁 식탁을 조금 더 가볍고 현명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길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